$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여러분 갑자기 목이 메이고 있는 저의 현재 실황을 또 오디오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뭐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 시점이 또 시기가 시기인 그렇습니다. 만큼 근데 그럴까봐 저는 항상 이제 만발의 준비를 하면서 병원도 가고 검사 뭐 많이 그렇죠. 많이 쑤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 깐깐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마시고요. 한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다 보니까 저는 안심합니다. 0.0001%의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맑은 목소리를 항상 인사를 드리는데 또 좀 안 좋게 지난주에는 코맹맹이 저도 모르게 이제 이게 애교가 살짝 장착돼서 좀 불편한 소리 오늘도 약간 목이 메이는 소리 여러분 좀 양해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훈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전 부장님 오늘도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얘기하시다 보면 또 목이 메이실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용 땡땡이라는 거를 용각산 먹고 왔기 때문에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좀 맑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게 10분 지나면 하다 보면 또 목이 메일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힘들니까. 네. 실적 발표가 여전히 좀 남아 있죠. 이번 주도 많이 남아 있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 이 장 마감 후에 루시드의 실적 공개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처방 접종하고 있는 노바백스의 실적도 있었고, 그리고 워크데이의 실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장 시작 전에 타겟이나 또는 이제 그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를 불리는 C그룹, C죠. 그리고 바이두, 바이두가 실적이 또 괜찮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장중에 오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방금 장 마감 후에 이제 소파이나 플러그파워 방금 세일즈포스도 견조한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장 마감 후에 스노우플레이크라든가 또는 이제 전기차 충전 플랫폼인 차지포인트 그리고 우리나라의 쿠팡 그리고 OKTA나 비바 시스템즈 같은 이제 그 클라우드 관련된 업체들 실적이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장전의 베스트바이라든가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이제 코스트코, 브로드컴 이런 주요한 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이 돼 있어서 이번 주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중에 몇 종목을 골라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는 종목도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첫 번째 가지고 오신 종목이 루시드잖아요. 네, 근데 루시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루시드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루시드랑 리비안 비교하는 걸 한번 준비했었어가지고 루시드에도 여전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많이들 또 서학개미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라서. 바로 이제 어제 실적 공개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공식 실적 발표 자료를 제가 또 찾아와 봤습니다. 일단 뭐 표지는 늘 그렇지만 항상 멋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 항상 자료를 준비하는 게 어제 이제 밤에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어젯밤 방금 끝난 미국 정규장 전에 작성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주가나 이런 것들은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시고 그래서 내용을 좀 정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잘못 적었고요. 실적 발표를 했고 오늘은 주가가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13% 정도. 그래서 이제 왜 그렇냐. 2022년에 생산량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4Q 실적 발표 때 매출이 약 2,600만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 물론 전년 대비 627% 정도 상승한 거긴 했습니다만 컨센서스인 3,700만 달러를 대폭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도 적자 폭이 줄긴 했으나 컨센서스 대비 거의 반 이상이 적자 폭이 심해진 뭐 줄었다곤 하나 전반적으로 컨센보다는 많이 하회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CEO가 2021년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차량 인도가 고객한테 실제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총 125대를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 125대라고 써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125의 커스터머에게 딜리버리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2월 28일 날짜까지 약 300명에게 지금 딜리버리가 됐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제는 현재 2월 28일까지 2만 5천 개 이상의 예약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걸로 포텐셜 레버뉴 잠재적으로 매출을 잡는 게 2.4 빌리언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한 2.8조 원에서 3조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게 경영진이 이제 CEO가 요게 이제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연간 1.2만 대에서 1.4만 대 정도 생산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2만 대 정도를 사실 제시를 했었어요. 가이던스나 기대가.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주가가 실망감에 크게 하락을 했던 거고 이 루시드의 피터 롤린슨 CEO가 직접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례적인 공급망 이슈가 지금 우리 직면해 있다. 그래서 물류 차질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최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지를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덜 만들더라도 최대한 그 짜임새 있게 완벽하게 갖춰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2만 대에서 현재 보시다시피 1.2만 대까지 좀 가이던스를 낮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제 주가 하락에 크게 견조하는 모습이었었고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애리조나주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캐파에서 추가 증설을 하고 있고 사우디에도 신규 생산 설비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사우디에다 공장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자료에도 보면은 IR 자료에서 이제 2022년에 본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 이제 우리 그 이제 첫 번째 First International Manufacturing 이제 첫 번째 외부 공장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결국 자동차나 뭐 모든 업종이나 향후 가이던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겪어왔었던 어떤 그렇죠. 초기 때의 그런 전철을 밟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현재 들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또 루시드 갖고 계신 분들은 예전 테슬라처럼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좀 견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좀 한번 좀 살펴보면은 루시드가 네. 하이엔드급 차량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안에서만 지금 판매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면 그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여기 지금 헤드라인을 보니까 네. 고객 반응이 좋았다. 네. 비싼 차.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IR 자료에서 이걸 또 굉장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125명 정도 받았고 이제 얼마 전까지 200명이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200명의 반응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화한 거니까 이걸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그 표현을 이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IR 자료에서. 네. 이거는 내가 운전해본 차 중에 가장 베스트 카다. 뭐 그리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80대 차를 가져. 나는 80대 차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드라이빙 다이나믹스가 제일 좋았다.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렌터카 렌터카 업체일 수도 운영하시는 있어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임직원이신 건가 뭐 별 생각이 다 들고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는 결점이 없다. 뭐 페인트 퀄리티도 좋고 패널의 얼라이먼트도 좋았고 인테리어 핏이나 피니시 이제 마감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차량을 받으신 분들은 꽤 오래 기다리셨을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네. 얼마나 그 고급화라는 네. 그 단어를 엄청 많이 사용한 만큼 얼마나 네. 잘 만들었겠습니까 또. 예, 그래서 일단 실제로 받으신 보고 분들의 싶네요. 만족도는 높았다. 그래서 이게 실제 뭐 또 우리 또 유 선생님 이 유튜브 네. 보시면 예. 아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셨어요? 루시드를 실제 이제 받아서 안에 다 보고 이렇게 오. 이미 굉장히 많아요 영상이. 맞습니까? 리뷰.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타신 분들이나 안에 실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또 매장도 있기 때문에 매장 가서 리뷰하신 영상들도 많고 실제 주행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뭐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 결국 이제 공급망 이슈가 해결이 돼야 또 이 루시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건 평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자료를 보시면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뭐 여기 이런 여러 가지 유명한 모터 트렌드라든가 이런 잡지에서 심지어 2022년에 베스트 EV 카로 또 선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 이슈가 가장 핵심일 거고 현재 기존의 애리조나 공장에서는 3만 4천 대 정도를 지금 현재 생산할 수 있는 캐파시티를 갖췄는데 추가적으로 만드는 2차 공장에서는 9만 대까지 가능할 것 같다.
그럼 합치면 약 12만 대, 13만 대 정도의 캐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보시면 이제 새롭게 공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우디 공장에서 예상되는 연 캐파가 15만 대 정도를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면 두 개 공장을 다 합치면 약 25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역시나 계획인 거고 아직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니까 테슬라는 현재 이제 100만 대까지를 만들었고요. 얼마 전에 96만 대 그리고 올해 뭐 150, 180만 대 많게는 200만 대까지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테슬라가 겪어왔었던 전철을 닮아가는 네. 그런 모습은 있을 건데 일단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네, 주가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생산에 대한 의구심을 이제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요 시기를 견뎌야 되는 또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업에서 네.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루시드에 대한 질문이나 관심도 있습니까? 실제 뭐 그 제가 이 자료를 소개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뭐 리비안 루시드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그때 뭐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었고 근데 저 역시도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판단할 때 이익 실현해드리고 다 나오긴 했어요. 루시드를. 네, 왜냐면은 지금 보셨다시피 저는 이게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리비안보다는 낫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객한테 실제 인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리비안과는 차별점은 있다. 그리고 차 자체도 너무 좋은 건 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다행히도 테슬라가 어떻게 겪어왔는지 봤기 때문에 이거는 생산과 어떤 캐파와 매출과 고객 인도까지가 딱 맞아 떨어지어서 폭증하는 구간에 들어가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벤트성으로는 들어갔다 나오긴 했는데 그렇죠. 현재는 루시드를 갖고 제가 사드린 분들은 현재는 없고요. 이제 계속 관심은 갖고는 있죠. 네.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리뷰를 조금 찾아봤어요. 영상 리뷰를 봤어요. 찾아봤는데 네. 일단 저는 어떻습니까? 가장 특이한 게 좀 콤비 스타일로 이렇게 디자인을 꾸린 것도 그렇고 내부를 딱 봤을 때 뭐 앞에 디스플레이나 그런 뭐 태블릿 PC처럼 이렇게 네. 나와 있는 거는 네. 테슬라랑 비슷하지만 내장재 이런 느낌이 좀 네. 고급스러워요. 네. 뭐 소프트웨어는 제가 자세하게 뭐 설명드리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딱 봤을 때 네. 테슬라 대비해서 비싼 값이라는 그런 내장재를 좀 그렇죠. 썼구나 이런 네. 생각은 확실히 드네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루시드랑 리비안 비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애초에 그 컨셉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고급화를. 네, 고급화와 럭셔리. 우리는 테슬라와 좀 다르다 이런 그만큼 얘기를 항상 하니까 가격도 조금 비싸죠. 더 좋고 한 2억 정도 될 겁니다. 지금 한 대. 2억 정도요? 네. 지금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2억 정도면 부사장님은 충분히 통장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좀 바로 한 3대 정도 사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한국의 인도가 가능합니까? 아직 안 되잖아요. 그건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못 사겠네요.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인도 바로 되면 네, 사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테슬라를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또 이제 테슬라를 워낙 또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제 크게 밀리진 않았고요. 예. 이제 이틀 전날 저희 휴일 어제 제가 자료 만들기 전에는 7% 정도 상승한 상태로 끝났었죠.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뭐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랐다고 추정하는 이유가 뭐 크게는 두세 개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지금 가져온 대로 테슬라의 이제 독일 베를린 공장, 베를린 기가 팩토리가 금요일 날 빠르면 승인 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슈가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이날 이제 독일의 의회에서 공청회를 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 주민들이 지금 어떤 시민단체나 반대가 사실 심해요. 이 테슬라의 어떤 뭐 공장 때문에 뭐 지하수 문제도 있다, 뭐 주변 환경 파괴 문제도 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상태라 계속 지금 승인이 늦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 국회의원들과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여기서 바로 승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연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에서는 이날 승인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날 오픈 세레머니도 좀 준비할 거야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기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아주 존경할 부분이 이 앨런 머스크가 또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을 했고 그 지원한 키트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거를 또 우크라이나께서 찍어서 또 이렇게 텔레그램에 올려주신 걸 봤어요. 굉장히 또 좋은 역할을 또 하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좀 올랐다. 그래서 이 베를린 공장이 연간 50만 대 정도의 생산할 수 있는 캐파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루시드와는 벌써 차이가 좀 그런 부분이 확실히 이미 검증받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런 기대가 좀 있는 상태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떻게 될지
만약에 승인이 또 딜레이 되면은 또 실망감에 내릴 수도 있는 리스크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유념을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좀 다시 가보면 지난번 제가 한번 IR 자료 그때 보여드릴 때 사실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때도 이 IR 자료에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의 공장이 현재 생산이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 여전히 우리는 still manufacturing permit from local authorities. 그 지역의 독일의 승인을 아직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되면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승인이 난다. 그러면 이게 승인 나면 이제 공장을 짓는 건가요?가 아니고요. 이미 다 지어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승인이 나면 아직 인도를 못 하거나 이러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 이 IR 자료에서 이미 기가 팩토리 베를린이 이렇게 공장이 다 있습니다. 공장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퀄리티 컨트롤 이제 마지막 QC를 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 이렇게 다 만들고 있어요. 베를린 공장에서는. 그리고 중간 제너럴 어셈블리 다 보여서 이미 승인만 나면 이제 정말 이 땅에서 고객한테 인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임박해 있다는 점 안 될 수도 있으나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 또 루시드 전기차 관련한 어떻게 보면 대표격인 종목들에 대해서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스노우플레이크 가지고 오셨어요. 네. 스노우플레이크도 그 작년에 한참 장 좋을 때 그때 참 인기가 많았던 그렇죠. 주식이죠. 그리고 우리 또 워렌 버핏께서도 그쵸. 일부 투자를 하셔서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계속 들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팔았다는 얘기 없었으니까. 그때 막 극찬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주가는 조금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최근에 글로벌 IB 의견을 좀 살펴보니까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이번 주에. 주요 소프트웨어 종목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미주호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 생각보다 이 소프트웨어 수요가 강력하더라. 그래서 기업들의 디지털 변혁이 계속되고 있고 사이버 보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요의 배경에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전쟁 초기에 또 사이버전으로 또 이렇게 막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미국 내에서 또 이런 사이버 보안 관련 주들에 대해 또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그 내용 자체는 좋으나 현재 금리 상승 때문에 이 기업 스노우플레이크도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450불에서 410불로 낮추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부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를 보시고 스노우플레이크가 뭐 하는 기업이지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사실 저도 어려워요. 그냥 사이버 보안이다. 보안과 클라우드. 클라우드로. 근데 그 클라우드 기술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하죠. 복잡하죠. 그래서 진짜 이 업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아니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감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용어들로 점철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제가 간단하게 그 정의를 갖고 왔는데 제가 한 10번을 읽어도 대충 어떤 개념이구나라는 건 와닿으나 이 업을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100%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다른 조직끼리로 세분화해서도 할 수 있고 이 조직을 나눠놨던 거를 다시 한번 융합할 때도 자유롭게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잘 되는 기술을 제공한다는 게 제가 이해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업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주로 내용이 제가 이해한 내용이었고 결국 스노우플레이크도 구글 클라우드나 아마존 웹서비스나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그 위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또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와 세일즈포스, 지금 방금 실적 발표한 세일즈포스도 주요 고객이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게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자료였는데 뭐 좋은 얘기만 넣어놨겠죠. 근데 결국 지금 이렇게 성장을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흑자가 나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 3Q 때 가이던스를 제시했던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인 제품의 레버뉴 그로스는 100% 그리고 74%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매해 적자 폭이 줄다가
드디어 올해는 흑자로 좀 턴이 되는 모습이 네. 나온다. 근데 여전히 이제 뭐 영업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적자 폭이 있는데 다행히도 적자의 폭은 많이 줄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올해 또는 내년에 흑자 턴이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건 이제 요번 실적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한번 스노우플레이크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간략하게 저희 이모학연 교수님의 최애 종목 중에 하나죠. 코스트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는 네. 기대를 이미 시장에서는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던 탓에 조정을 최근에 많이 받았어요. 네, 사실 뭐 다른 IT나 중소형주들에 비하면 거의 뭐 조정 이거는 안 받았다. 사실 뭐 애교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느끼시겠지만 지금 리오프닝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오르고 하면서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쪽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이미 예전부터 나왔었던 거라 그렇죠. 코스트코는 뭐 워낙 실적이 기본 정도는 나오겠구나 기본 이상 다들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1월달 항상 코스트코는 월별 동일 매장 매출을 항상 공개를 합니다. 근데 1월달 매출이 16% 전년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사실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한 자릿수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제 늘 이게 이번에 많이 늘어난 모습이 나와서 목표 주가도 610불을 제시했고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 부분도 많이 늘더라. 그래서 이게 며칠 한 3주 전에 사이트에 공개돼 있는 연간 전망 자료가 나왔거든요. 애뉴얼 레포트가.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다시피 코스트코는 멤버십으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과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 수도 늘어나는데 결국 재가입률도 거의 89% 가까이 되더라. 그래서 이 멤버십 피 수익도 1년에 4조 가까이, 4조에서 5조 가까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건 저는 보고 좀 놀랐는데 한국에 웨어하우스가 16개가 있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그래서 한국 시장도 굉장히 코스트코 CEO가 늘 가장 좋아한다고 한국 늘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저도 봤었거든요. 주말에 가면 네. 난리예요. 네. 거의 뭐 진짜 여기에다 모여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그 개미지옥 같은 곳이죠. 그 저도 항상 아내랑 구경만 하고 와야지 하고 갔다가 항상 2-30만 원 기본을 쓰고 오는. 거긴 들어갔다 하면은 그렇죠. 단위가 몇십만 원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필요 없었던 것들이 필요해진다고 느껴지게 하는. 엄청 사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도 실적이 올해도 견조할 걸로 예상은 하는데 일단은 공급망 이슈나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얘기를 할지를 이번 실적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둔 몇몇 기업들, 주요 기업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내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